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집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지금 집값이 고공행진해 보이면서 2, 3년 새에 지금 10억 원가량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력한 규제 정책들로 인해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탄탄한 수요와 함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1부는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함께 저희 부동산 투자 팁부터 알짜 지역 정보까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2077-6354번이고요. 문자는요 02-577-7890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 알짜 팁들 모두 전해드릴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석 소장님, 오늘 또 부동산 투자 팁 어떤 정보 전해오셨나요? 네, 부동산에 지금 이제 투자의 좀 흐름을 좀 한번 읽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서 이제 16년도는 이제 부동산 이제 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좀 저금리에다가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요. 투자 수요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랬을 때 서울시에서 제시한 2030 서울시 플랜을 이제 놓고 저희가 투자의 그 청사진 지표로 이제 삼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 3도심,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3도심 7개의 광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지에 대해서 이렇게 청사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3도심만 좀 볼게요. 한양 도성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국제적인. 여기는 국제금융지구로 만든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가시화가 됐죠. 우리가 이제 14년도부터 16년도에 있었던 개발 계획의 발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루어졌던 개발 내용을 보면요. 9호선이 연장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강남에. 자, 그리고 한전부지, 현대그룹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착공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도 연결이 되고요. 앞으로도 요게 이제 교통호 제도로 GTX도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사진은요,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14년도에서 16년도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청사진을 보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이렇게 생물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 시기에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에 매도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읽혀드릴게요. 일단은 2016년 이제 123 정책이 발표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남 사구하고 과천시에는 과천 주공아파트가 이제 투자에 아주 이제 핫 이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는 전매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가 얘기가 됐어요. 그 반면에요. 강남 4구 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이에요. 민간에 해당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그래서 기존에 분양권 이제 거래되는 쪽으로 이제 투자 수요들이 몰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이제 쏠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19 정책에서는요, 어떻게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냐면은 조정지역, 기존의 37개에서 광명이라든지 부산, 기장, 진구 3곳을 더해서 40곳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놓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 억제 정책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민간도 1년 6개월 뒤에는 전매가 가능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서울 전 지역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의 이제 금융주로 이제 쪼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LTV DTI가 당시에 70에 60이었는데 60에서 50으로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이 됐고요. 반면에
이렇게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그다음에 어디로 흘렀죠? 서울시 이제 아파트 다 지어진 이제 일반 이제 분양권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이제 쏠렸어요. 자, 이런 쏠리는 분위기에서 이제 파리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다 조정 지역에서 아까 전에는 어떻게 됐죠?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전체가. 자, 그렇게 되고 LTV DTI가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10%가 더 됐으니까 아까 50에서 40이 40에서 30으로 쭉 대출 이제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도세가 강화돼서 앞으로는 투자 수익을 차익을 본 거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이 좀 더 떼가겠다. 이제 다주택자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쪽으로 유도가 되는 정책이 됐었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전에는 2년 보유에서 이제는 2년 실거주 요건으로 바뀐 거예요. 예, 이렇게 바뀌면서 일단은 재건축, 특히 재건축 재개발 쪽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저희가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물량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입주권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분양권이 있으면 사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죠? 재건축 조합원 그 부담금은 폭탄 이런 뉴스 보셨죠?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폭탄처럼 이렇게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런 쪽에서 심리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디를 투자해야 되죠? 향후 투자 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도 제가 사례로 강남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사례를 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3도심, 7개 광역중심, 12개의 지역중심에다가 53개의 지구에다가 신규로 7개가 추가적으로 53개 생활지가 발표가 됐어요. 이 빨간색이 7개가 추가가 된 건데요.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서울시에 상업지를 추가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파란색, 동북권하고 서남권. 그래서 이쪽으로도 상업지가 이제 앞으로 종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 업무 단지들이 더 밀집하겠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발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발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의지를 이제 표명을 했고요. 그 뒤에는 각 구별로요.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나눠서 아까 전에 이제 권역별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북권 아니면 서남권 쪽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남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서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이거 두 개를 합산한 게 가장 많이 이제 상업지가 된다는 거예요. 토탈. 그러면 1위가 어디냐? 영등포구고요. 그리고 2등이 이제 강서구 쪽이에요. 근데 영등포구 쪽은 지금 지가가 많이 좀 올랐고요.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강서구 쪽으로도 지금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저평가된 쪽으로 투자의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갖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향후 투자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좀 지표를 삼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도심지는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도심지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까 전에 53개 생활지, 이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해서 이쪽이 저평가된 데가 이제 가치가 올라갈 만한 지역, 특히나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가 같이 있는 곳으로 선별해서 이제 투자하는 지혜를 가지신다고 하시면요. 앞으로도 14년도에서 16년도 그때 그 재미 보셨던 만큼 앞으로도 남들은 조금 더 주춤하고 하실 때 이때 위기를 기회 삼아서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지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 정책의 변화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투자의 방향성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남서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제대로 읽고 투자하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5번 출구 신재빌딩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소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 두 군데의 정보 알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부터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강서구 둔촌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고선 직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018년 7월 예정으로 17층 건물 중 6층에 자리했습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물건인데요. 고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2분에서 3분 거리고요. 2018년 5월에 완공된 신축 건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중에 7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정보 준비해 오셨는데요. 우리 먼저 강서구 등촌동의 물건 정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요. 강서구 쪽으로 제가 좀 누는 투자 가치가 조금 저평가됐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있는 부동산 매물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역세권이죠. 역하고 상당히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이제 봤을 때요, 역세권이면서 이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으면서 학군 수요와 그리고 사통팔통 이제 교통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매우 유용한데요. 특히나 보시면 바로 9호선 타고 가면 바로 여의도 영등포 업무 단지가 있겠고요. 길 하나 건너가서 이제 상암 DMC가 있습니다. 이 업무타운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중에 월드컵 대교가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상암 DMC의 높은 지가에 힘들어하는 임대차 수요들이 이쪽으로 길 넘어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동서남북 업무단지로의 접근성이 좋고요. 실질적으로 메이저 고소득의 직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역세권의 매물로서 추천을 좀 드려보는 바고요. 다음 장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안에는 도보로 홈플러스를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주변에 이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의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실수요 플러스 앞으로는 투자 수요까지 같이 몰릴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하고요, 서울시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공사는 중단됐었죠. 근데 지금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공사가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19년, 원래 계획은 이제 2020년 늦어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암 DMC에 뒤로 업무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오겠는데 이쪽은 다 이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본 매물이 있는 지역, 역세권 쪽으로 실수요자들 그다음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부광역철도가요.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종에서 화곡, 홍대 입구까지 이제 연결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월드컵 대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광역철도가 이제 마련이 되기 때문에요. 상암 DMC에 있는 임차인 수요들이 주변으로 보면 너무 전월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길 건너서 이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곡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마곡지구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요. 특히 LG 쪽에 지금 이제 입주가 이제 연구원들, R&D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입주를 했죠. 여기만 해도 이제 2만 3천 명, 5천 명 가량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코오롱이라든지 이랜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요. 30% 정도가 아직 더 미분양이 됐고 더 받아야 되고 이건 분양 받은 그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제 앞으로 줄지어 이제 어떻게 되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뭐 엠벨레 7단지, 6단지 이쪽으로 가격이 무지하게 높죠. 예, 30평대가 이제 13억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들이 또 마곡지구에 있는 것들 이게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밀려드는 그래서 풍선 효과로 이렇게 이주 수요가 이쪽으로 실수요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본 매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 아파텔이라고도 이제 불리해 오는데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지금 회색으로 된 것들이 이게 다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파트고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면이 이제 코너에 있어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 계획이 반영된 건물이고요. 내외장재 고급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세개동으로 이제 지어지면서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면서요. 지하 주차장까지.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조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문 열고 들어오면은 신발장과 현관 중문이 있어가지고 뭐 겨울에 이제 그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음의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하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장이라든지 여기에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요. 다른 소형 주택과 다르게 안방하고요. 그다음에 거실에 빌트인으로 에어컨이 2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구조. 그래서 방, 거실, 방, 3베이 구조의 남향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준공이 실질적인 모델 하우스 이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제 넓은 동강 거실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 그리고 빌트인 에어컨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를요. 답사를 하시면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이 안방과 작은 방도요. 실제로 보시면 사진과 같이 상당히 좀 넓게 구조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가격, 투자를 하실 때 가격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매매가는요. 2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지금 2억 2,500에서 2억 2,500에서 2억 3천까지 이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는 1,800만 원. 그래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800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거 감안하면은 긍정적으로는 1,500까지도 이제 1,300까지도 투자가 되는 매력적인 매물이 되겠고요. 주변에 이제 시세를 봤을 때 2,000에 80만 원. 그래서 수익형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정보로 강서구 등촌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정보도 알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또 논현동이죠. 어떤 물건인가요? 네, 지도를 바로 제가 펼쳐놨는데요. 자, 아까 전에 9호선 저희 그 증미역에서요. 아까 전에 3분 거리였습니다. 거기서 9호선 타고 쭉 오면 됩니다. 자, 급행으로 와도 신논현역 급행역입니다. 자, 바로 역에 도보 이제 2분 거리에 2분에서 아무리 늦어도 3분. 그래서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보시면요.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2호선, 9호선, 7호선, 뭐 분당선, 거기에다 앞으로는 이제 신분당선도 위로 더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바둑판 모양의 빼곡히 그 대중교통망뿐만 아니라 업무 단지들이 아예 밀집하고 있는 곳이다. 거기에다가 경기고라든지 영동고라든지 명문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요. 맹모지교, 삼천지교처럼 이쪽에 또 몰려 사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이쪽에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논현동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다. 기업체 수가 7,300여 개, 종사자 수만 76만 명, 도소매 업체 수도 2,700개, 그리고 학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00만 명 정도가 이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실염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이게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반대하다가 서울시하고 그 조은희구청장,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이쪽으로 무지하게 이제 노력이 돼서 이제 우리 사업성을 검토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용역 결과입니다. 자, 부가가치만 2조 원이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한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선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교통 체증이 더욱 완화가 되겠고요. 위에 공원이 생기면서 이 강남 업무단지 안에 이쪽에 숲세권이라는 또 프리미엄이 이제 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실질적인 이제 조감도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무동하고 그리고 오피스동 그리고 이쪽으로 종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밀집을 하면서요. 일자리를 더욱 창출합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서초구에서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죠. 예, 3월달, 4월달 이제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서초로를 개발을 하는데
특히 협의가 어려웠던 이 부분, 특히 이제 이쪽이 롯데칠성 이제 개발 계획인 거고요. 앞에가 이제 진흥 아파트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서초 구에서 이제 내놓은 이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러면서 강남대로 쪽으로 더욱이 업무 단지들이 이제 밀집을 하면서 그다음에 서리풀 공원 이제 개통이 되면 더욱더 이쪽으로 많은 유동 인구와 이쪽으로 집가 상승이 좀 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양재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이 두 군데에 GTX가 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업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많은 특히 대기업들이 업무 환경, 이쪽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몰리는 효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R&D라고 해서요. R&CD 양재 이쪽으로 업무 단위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욱더 이제 많은 계획적인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의 근거지로 이제 만들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에 제가 좀 투자 가치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 아이파크가 최근에 이제 공급이 됐어요. 그런 게 오피스텔이 그냥 절찬리에 이제 완판이 됐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주역에서 이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 거 본 매물은 약 이제 이렇게 그래서 2분 거리예요. 요건 이제 8분 거리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때 가격이 오피스텔이 194대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단층은 4억 초반이었고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는 4억 6천이었어요. 근데 본 매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 매물은 9호선 급행역이에요. 급행역에서 도보 2분이에요. 그리고 186세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전월세 차이도 이제 나기 때문에요. 오히려 업무 단지가 밀집하고 있고 급행역인 이쪽으로 전월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높게 견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축 효과, 가격 견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투자 가치 앞으로 가격 견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5층부터 해서 이제 3층까지 상가가 들어가고요. 위에 그 오피스텔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고요.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층형으로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조감도로요. 이렇게 수납 공간 많고 그리고 풀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 보시고요.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시는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강남 강남 역세권 도보 2분 신논현역에 이 본 매물을요 갭 투자로 이제 4천만 원이면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2,120만 원이기 때문에요 아주 높은 수익률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는 매물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의 물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1부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EJ투자연구소 김남석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